안녕하십니까. 일주일이 금방 지났습니다. 오늘은 좀 날도 좀 흐리고, 내일 비가 온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조금 흐립니다. 햇살이 조금 났다가, 잠깐 비쳤다가 또 사라졌습니다. 이 봄 기운이 만연한데, 그죠? 이제 약간, 쌀쌀한 기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강의가 어땠는지, 그죠? 몇몇 분들이 강의에 대해서 글을 주셔서, 어, 나름 그 강의 방향성이랄까, 또 강의를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 이 얼굴을 대면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 이게 뭐라 그럴까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얼굴을 마주하고 이 강의를 한다면 이제 얼굴의 이제 표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뭐 눈을 맞춘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강의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모니터에 있는 나를 보고 그죠 저를 보고 강의를 하고 있으니 어, 어찌 보면 그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인 것처럼 어, 요즘 이렇게 그 동영상 강의를 하면서 아, 나만 바라보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결국 상대를 마주하고 상대와 이야기하고 뭐 서로 이제 교감하고 관계성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그 우리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뭐 아무튼 오늘 아침에 두 번째 주 강의를 시작하면서 언뜻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는 이제 지난주에 했던 그 강의를 이어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어, 이 시에 대한 뭐 이제 개론, 개괄 뭐 이 정도로 이제 이번 주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이제 시가 가지고 있는 뭐 의미랄까, 시의 어떤 방향성, 시의 지향점,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잠깐 하고, 다음 시간부터 해서는 이제 오원 절구와 율시 이제 이런 어떤 부분들을 하면서 시경의 이제 육이 이제 부비흥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풍화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잠깐 하면서 이번 주는 개론 이제 시에 대한 개론 그러니까 한시에 대한 개론이죠. 이제 한시에 대한 개괄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에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시문학의 어떤 세계, 시문학의 세계라고 한다면 어, 결국 그 시를 통해서 내 생각을 펼쳐내는 것이고 그 생각들이 이 상대를 통해서 이제 전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이제 그 지도 교수님이 그 한시를 가르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시를 단순히 글자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시를 읽을 때는 글자의 의미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시인이 어느 공간에서 지금 어느 공간을 바라보고 있고 그 공간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생각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지도 교수님 그 말씀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이제 시를 해석하고
또 시를 이제 분석하고 또 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이제 그게 이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시는 어느 곳을 응시하고 있을까? 무엇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 시는 쓰여졌을까?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라고 하는 이제 그 생각들이 이제 시를 보면 항상 먼저 드는 생각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도 한 시를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시인은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고 어디에 서 있고 또 어느 곳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것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물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죠? 어떤 부분들을 나에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뭐 거창한 것보다도 아무튼 사물을 우리가 응시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강의의 말미에 요시야 시인의 이제 그 시에 대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뭐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이제 중세의 사람들, 뭐 고대의 사람들, 현대 사람들을 막론하고 모두가 바라보는 어떤 그 시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이제 자연을 바라보는 생각들은 같은 방향이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요즘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잠시 이 시를 통해서 좀 사색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정화 뭐 이런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생각하면서 시문학의 세계라고 하는 요 수업을 마지막 그 주차까지 15주차까지 한번 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시를 해석을 해서 좀 더 쉽게 시에 다가가도록 하는 것이고요. 실제 그 시를 바라보는 사람은 개개인일 겁니다. 그래서 그 개개인이 한 분 한 분이 이 시를 자신의 관점에서 이제 재해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거를 잠깐 보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했던 얘기가 이제 시와 이제 지였습니다. 뜻이었습니다. 시와 지.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고, 노래는 말을 읊는 것으로 밝혔다. 그러니까 시언지.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그죠? 그리고 노래는 자신의 뜻을 말로서 표출해내는데 길게 음률에 맞도록 길게 이렇게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영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흥얼흥얼하는 읊조리는 이제 흥얼흥얼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실제 이 시에 담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바로 지다, 뜻이다, 나의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의 생각이 결국 시를 통해서 표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단순히 이제 이것을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 생각을 그냥 나의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볼 것이 아니라 그 생각 속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고대로부터 우리가 내가 삶을 시작한 때부터의 어떤 경험과, 그죠? 그때부터 배웠던 모든 것이 하나의 관점을 따라서 맥을 이어가고 그 맥 속에서 나의 인식, 그죠? 나의 인식이 더 보태져서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을 지닐 때 그것을 생각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만 오롯이, 나만 오롯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 이런 것이 나에게 와서 나의 관점, 나의 인식, 나의 뭐 생각들이 합해져서 하나의 의미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이 바로 이제 뜻이겠죠. 그죠? 뜻이 그 생각이 하나의 기준점, 좋은 거를 지니고 있을 때 남들이 다 합당하다고 느껴질 때 이제 그것을 우리는 뜻을 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마음속에 있을 때는 지가 되고, 근데 이제 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는 지가 되고, 말로 표현되었을 때 바로 이제 시가 된다. 근데 이제 이 마음속에 있는 이 지가 올바른 방향성을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올바른 가치를 지니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생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지를 더욱더 완연하게, 더욱더 순수하게, 더욱더 의미 있게, 가치롭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제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가 간직하고 있는, 내가 지니고 있는, 내가 견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대상을 만나가지고 물상을 만났을 때 내가 인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툭 이렇게 튀어나올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시고, 그것이 음률에 맞을 때 맞게 길게 읊조릴 때 그것이 노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성정을 간직하는 것이다. 인간의 선정을 간직하는 것이다. 시경 300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마음의 순수성, 즉 사무사다. 사무사. 생각에 부정한 생각이 없다. 부정한 생각이 없는 거죠. 부정한 생각이 없는 것, 바르지 않는 생각이 없는 것, 늘 바른 생각. 요게 사무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경 300편 모두는 바른 생각을 가진, 바른 생각이 펼쳐진 것이다. 펼쳐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누구의 말이죠? 바로 공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의 지는 가르침이 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칠정, 정을 간직하는데 이 정이 우리의 본성과 이 정은 처음에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성과 정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다가 물상, 대상, 사건, 이제 원인, 뭐 이런 어떤 것을 만나게 됨으로 해서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 정은 이 원래 성과 같은 것이지만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따라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정이 원래의 본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칠정을 간직하며 사물과의 자극으로 감흥이 되고 사물의 감흥이 되어 자신의 뜻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뜻이라고 하는 것, 이 시를 통해서 표출이 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냐, 강직하면서도 이제 온화하게, 그러니까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뜻이 시로 표출이 되는데 이 뜻은 어떤 것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고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이 고듬 속에 온화함이라고 하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 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것은 융복합적 사유라고 했습니다. 이것저것을 구분하지 않고 편견을 짓지 않는 함께 융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생각이죠. 이것과 저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바로 이제 온이라고 했습니다. 따뜻할 온자, 찰냉자의 반대로서 따뜻할 온자가 있다. 그래서 이제 찰냉자
이 찰랭자의 경우에 그죠? 이제 이 찰랭자의 경우에는 차다라고 하면 딱 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겁니다. 이제 불을 지폈을 때 여기 얼음이 하면서 위에 물이 내려오고 아래 물이 올라가면서 통섭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그러우면서도 조심스러워해야 됩니다. 이제 너그러우면서도 조심스러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강하지만 그 포악한 데까지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간단하지만 분명하지만 이 오만하지 아니하는 것. 뭐 이런 생각들이 합해져서 자 요게 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이 지가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시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가 마음속에 있을 때 마음속에 있을 때는 이제 이 지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을 때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잘 만들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을 때 잘 만들어 나가서 만들어 나가는데 이게 표출이 되려면 뭔가 동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물상이고 물상을 통해서 느낌이 일어나서 그러한 느낌이 표현이 되었을 때 바로 이것이 바로 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럴 때 이제 정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죠? 정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을 보면서 사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것이다.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물을 통해서 요게 이제 경물이죠. 이제 시가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고요. 시가 나올 수 있는 동인이 되고 시가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인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 요게 이제 인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요게 물은 물상만이 아니라 바로 이 사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죠? 사물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사라고 하는 건 일사자 이래서 사건까지도 다 있거든요. 사건과 그죠? 그 다음에 형태가 있는 모든 것, 이것을 통해서 이 사물을 통해서 이제 내 마음이 사물을 통해서 감정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가 어떤 방향을 잡아 정신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정신과 더불어 시의 존재 이유가 된다. 시정신이 거기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자 그다음에 자 선과 정 이렇게 했습니다. 선과 정. 자, 인간 마음의 이제 두 가지 근본에 대한 이야기. 이 선과 정.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제 바로 이제 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이죠, 성.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본성에 해당되는 이 성입니다. 자, 이 성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죠. 이제 동양에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성선설이라고 했습니다. 선하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 성은 선한 것이다. 자, 선한 것이다라고 보는데, 자, 이 선한 것은 성인데, 자, 이 성을 지니고 있을 때, 자,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추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루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룬 사람을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성인이 갖춘 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 정성을 들이는 마음, 이 성입니다. 이 정성성자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가장 쉬운 말로는 진실하다, 진실하다. 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성, 진정성 이런 진정성이라고 하죠. 진정성, 진실한 거, 순수한 거. 이것을 바로 이제 이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을 이야기한 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에 대해서 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성의 모습을 이야기한 책이 바로 중용입니다. 이 중용이라고 하는 책은 바로 이 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이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용이 소주역이라고 해서 중용이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용이 이제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성인데, 자, 정성, 진실성, 진정성을 지니고 있는 항상 우리가 살면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인간화의 과정 속에서 이 본성을 견지하고 있을 때 그 본성은 요 정성성자로 이야기되어지고 이 정성성자를 항상 지니고 있는 사람을 성인, 자, 갖춘 사람, 완연한 사람이라고 하고 이런 완연한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 성인이 가지고 있는 본성, 성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이 선과 선한 이 선에 대한 부분이 요 성이 되겠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또 이 덕이 될 것이고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덕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덕에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덕이라고 해서 인의 예지 이런 겁니다. 그럼 인의 예지가 어떤 건가요?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인의 예지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요거 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속에 있는 요 심의에서 가장 순연한 모습들이 이 덕이 되고 덕의 모습은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이루어진다.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사덕 이렇게 해서 인의 예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의 예지의 어떤 모습은 이 성이라고 할 수 있고 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성은 선한 것이고 자, 이 선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성인이라 하고 성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에 대한 어떤 모습도 시에 대한 것도 결국 이 성이라고 하는 자,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성선설 이럴 때 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시를 공부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인 이 마음을 항상 이제 지닐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고 요 마음 속에 이제 이런 것도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도심과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턱 의식을 통해서 턱 튀어나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의식을 통해서 튀어나와서 이제 만들어질 때 여기에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시 이러면 뭐 말로 하면 그냥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논리를 만들어 나갈 때요. 논리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복잡한 겁니다. 이제 복잡한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러한 어떤 논리 분석에서 논리를 체계화시켜 나갈 때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하기가 더 편하겠죠. 예, 보이지 않는 우리 형이상학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도라고 하는 것은 인심은 유미하고 도심은 유의하야. 도심은 유미하야. 인심은 위하고 위태롭고 사람은 자꾸 생각이 바뀌어 나가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흔들린다라고 하는 어떤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때 분명히 이 반듯한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실제 도심이라고 하는 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르다라고 하는 부분은 손에 잡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자니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쫓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이 많아야 되고 반듯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종교도 필요한 것이고 학문도 필요한 것이고요. 이제 흔들릴 때 종교가 어떤 중심을 잡아주고 내가 흔들릴 때 학문이 그 방향성을 견지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시도 그런 부분에서 의미와 가치를 지니면서 지금 3,000년 이상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인간의 마음의 두 가지 근본. 자, 나타나지 않으면 이제 내 마음 속에 있을 때는 그것을 성이라고 하고, 그죠? 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 성이 나타나면 정이 되는데, 아니, 정하고 성하고 다른가요?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을 때 이걸 성이라고 하고, 그죠? 여기 탁 드러날 수,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정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내 속에 있을 때, 그죠? 이 미발이죠. 드러나지 않을 때와 드러날 때의 이름을 우리가 분명히 달리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호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냐면, 자,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아내에게는 제가 남편이 되죠. 신랑 이렇게 해야죠. 남편이 됩니다. 이 남편이 되는데 아이들에게는 내가 뭐가 됩니까? 바로 아버지가 되죠. 내 부모님한테는 내가 아들이 되고요. 이제 나는 하나인데 내가 불려지는 것이 다릅니다. 학교에 왔을 때는 누구라고 하고, 그죠? 이렇게 나 하나를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나를 부르거든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성이든지 심이든지 뭐 이런 도심이든지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어, 내 안에 드러나 있을 때 이것을 성이라고 하고 이미 나타나게 되면 정입니다. 자, 그런데 성과 정은 약간 달라요. 왜 다릅니까? 옆에 있는 것이 다르죠. 즉, 내 옆에 아내가 있을 때는 남편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대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달라지니까 나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서도 자, 이게 남편이라고 한 불려졌을 때 있는 나의 포지션이랄까, 내가 취해야 될 행동이랄까, 여러 가지들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은 가만히 내 속에 있을 때는 뭐 A라고 하는 모습이었다면, 요게 드러날 때 A로 완연하게 드러나면 좋은데, A1,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옛날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시를 가르친 이유는 뭐냐면,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요 A를 A로 표현하도록 하는 것. 왜냐면 요 대상이 달라질 때 우리가 마음이 달라지니까. 그런데 이 대상이 달라지더라도 내가 해야 할 어떤 그 마음은 한결같이 해야 되는데 약간 달라요. 내 아이를 보는 마음과 아이를 대하는 마음과 그죠? 내 부모님을 대하는 마주하는 그런 마음과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왜 이름이 같은데 왜 다르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 자, 이미 나타나면 정. 그죠? 나타나서 서로 비교하고 이제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로 이제 의라고 하고 의가 됩니다. 자, 마음은 성정의의 주체가 된다. 자, 이 마음 속에
마음이 곧 이 성이 있고, 자, 요 속에 이제 심이 이렇게 되면서, 요때는 마음이 가만히 고요하게 있을 때고, 요게 드러날 때는 정으로 드러나고, 요것이 이제 이것과 저것에 대한 어떤 비교라든가, 여기에 이제 생각이 좀 더 구체화 구현이 될 때, 구현이 될 때 그것을 의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굉장히 가치론적이고 의미론적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아서 일어나는 것이 심이라고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의라 하고, 그죠? 생각하는 것이 의고, 분별하여 익힌 것이므로 식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요 마음속에 있는 성이 발현이 될 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렇게 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의라고 하기도 하고, 식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시공부하는데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자, 요런 어떤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이 이래 드러날 때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그냥 성이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툭 표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표출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 마음의 작동이 뭐냐면 심이라고 하는 요 부분, 또 이런 모아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이 모으는 어떤 과정이 있고요. 모아는 것을 이제 이건가 저건가 뭐 이렇게 생각의 과정이 있고요. 이 생각했으면 이 하나를 이것과 저것을 비교하는, 분별하는, 그러면서 하나의 어떤 잣대를 잡아가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요런 어떤 부분들이다. 심의 식 이런 거다. 그래서 심의 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그죠? 시를 통해서 예, 이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고 가늠하고 조율해 나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바로 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선인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시의 효용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시로서 인간을 완전한 이성의 존재로 기화시키려 했던 반면 인간의 욕망을 철저히 단절한다. 자, 욕망을 단절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털거리들을, 순연한 털거리들을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있을 때는 이제 마음 심인데, 그죠? 진데 이것이 탁 드러나면서 시가 되는데, 마음속에 있는 부분들을 이제 표현이 될 때, 여기 있는 순연한 아주 맑은 고요한 이런 것이 이제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시는 가히 흥. 자, 여기서 이제 논어 양화편에서 이제 공자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않는가? 그죠? 그대들은 왜 시를 배우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대들은 왜 시를 안 배우나? 자, 가히 흥. 시는 감흥을 일으키고, 자, 흥을 일으키고, 자, 시는 관, 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사물을 보도록 하는 것이고, 이 보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니죠. 시관찰 이렇게 해서 시, 자, 시죠. 자, 시, 자, 이렇게 해서
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견 또 있고요. 또 우리가 보다라고 하는 게 시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관입니다. 여기 요 있는 요 관인데, 자, 여기 이 보다가 있고요. 볼견자가 있고, 볼시자가 있고, 볼관자가 있고, 살필 찰이잖아요. 자, 살피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미 이 보다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다 다릅니다. 이 글이. 우리가 이제 붉을주, 붉을적, 자, 붉을주자. 이 완전 우리말로 한다면 새빨간 겁니다. 새빨간 것이 이제 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덜 빨간 것을 우리는 뭐라고 글자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적입니다. 적. 그러니까 빨간 정도 이렇게 할 때 새빨간 것이 주예요. 그러니까 빨간색 중에서도 아주 새빨간, 아주 빨간색이 주고요. 요 주보다 덜 빨간 것이 바로 적입니다. 붉을 적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붉을 적보다 덜 빨간 게 뭐냐면 붉을 단심이라 하잖아요. 붉을 단심이라 하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단보다 덜 붉은 거 우리는 뭐라 합니까? 붉을홍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붉다라고 하는 이것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이 글자는요, 뭐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의미를 지니고 자기의 어떤 모습을 지닙니다. 그러니까 주도 붉고 붉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붉은 것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정말 새빨갛구나, 새빨간 것을 표현할 때 이제 붉을 주자라고 하죠. 인주할 때 주자, 그 다음에 적자, 단자, 홍자 이렇게 해서 붉음의 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처럼 이 시 본다라고 하는 것도 다릅니다. 자, 이건 보일 시자입니다. 보이다, 드러내 보이다. 자, 이게 두이거든요. 두이는 하나 일은 하늘과 땅이 합해져 있가지고 하나로 된 것이 하나 일이고, 두이는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건데 하늘 위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위에서 뭐가 보이는 내려오냐면, 자, 이게 해도 내려오고 비춰주고 달도 비춰주고 별도 비춰주죠. 별도 비춰줍니다. 자, 이게 보일시입니다. 자, 왜 보여줍니까? 기미, 인간을 경계하기 위해서. 천둥과 번개가 꽝 치면 옛날 사람들은 나를 성찰했습니다. 나를 돌아봤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그냥 문제로서 놓지 않고,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바르게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요게 기미입니다. 기미. 요게 기미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미, 예시, 예견 이렇게. 그래서 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깨달을 수 있도록, 경계할 수 있도록 자연히 인간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천인합일입니다. 천인합일의 사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하늘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땅이 땅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과 땅과 사람 이 모두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의 사상에서는 하늘도 인간을 도와주고 땅도 인간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의 구름이 인간에게 무엇을 줍니까? 비를 내리죠. 구름이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요. 그러면 땅은 이 물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수를 만들어주고 저장하고, 또 이제 사물을 키우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생명성을 만들어가면서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삼재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 하늘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인합일입니다. 천인합일입니다. 하늘과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뭡니까? 하늘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사람은 하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닮아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뭐냐면 바로 학문입니다. 공부. 그 다음에 개인으로 봤을 때는 성찰입니다. 자, 이게 바로 하늘을 닮아가기 위한 그런 태도와 행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이 천인합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성을 이야기했지만 하늘이 우리에게 준 것을 천명이라고 하고, 하늘이 준 것을 우리가 받았을 때 본성이라 하듯이 이 우리의 본성은 결국 하늘이 준 거잖아요. 이제 하늘이 준 겁니다. 이제 요게 이제 유학에서 생각하는 하늘이 준 것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이 주체가 되는 거죠. 이 천이 주체가 되고, 이 주체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 주체를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주체는 하늘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체가 인간에게 인간답게 만들어 가주는 것은 결국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후대에 오면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동학난이 뭐 난으로만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 동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 수운체제부에서 만들어질 때 동학의 사상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유학에서는 천과 인을 합일이라고 했고요. 천이 우선, 천인해서 하늘이 우선을 줬고요. 동학에서는 동학사상, 수운체제의 동학사상에서는 인내천해서 사람을 우선적으로 놓았습니다. 사람 속에 하늘이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도 사람에게 있다 이건데, 유학에서는 천을 우선으로 잡았지만 동학에서는 인을 우선으로 잡았습니다. 사람 속에 뭡니까? 하늘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 속에 하늘이 깃들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앞서냐 뒤에 두느냐, 앞에 두느냐 뒤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상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 철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나 차치하고, 아무튼 요 시자는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자연의 현상을 보임으로 해서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각 스스로를 자각하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시입니다. 그 다음 견이거든요. 보다는 내가 그냥 보는 겁니다. 이 보는데 의미 없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눈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것이고, 보일 시자는 의미를 두고 자세히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관에 들어가면 더욱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데 이게 뭡니까? 사물을 보게 하면 그냥 보게 하며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시견, 시관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었잖아요. 아까 주적, 단, 홍 뭐 이런 얘기 하듯이 여기 보면 이제 시견, 시관, 찰까지 가면 굉장히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자, 요 시관찰에 대해서는 논어에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공자께서 내가 잘못했다. 이 공자께서 내가 실수를 했다라고 한 게 두 번입니다. 이게 문헌상에 두 번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아라고 하는 사람의
을 가지고 사람 잘못 본 부분, 좌우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 봤을 때 이제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보는 그래서 이제 그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 말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제시합니다. 선입견을 없애라 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것이 시관찰입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야 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동기가 바로 이제 제아라고 하는 좌우라고 하는 제자를 통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 시관찰 이렇게 됩니다. 사물을 보게 하는데 그냥 이거는 보는 거 아니죠. 자세히 보도록 하고 대중과 어울리게 하며 무리 지어 짓도록 하는 거죠. 무리 군자 무리 짓도록 하고 이제 원망하는 거죠. 비판하는. 그래서 비판하게 한다. 그래서 시는 감흥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관은 뭡니까? 사물을 자세히 살피는 이제 그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관계성을 지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비판적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바로 감흥과 그 다음에 관찰과 그 다음에 무리지음, 그 다음에 관계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비판. 이 관계성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비판이 또 나오게 되니까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시가 가지고 있는 요소라는 거죠. 시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물지 않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요 가까우리 자 가깝게는 이제 부모를 섬기고 멀리는 이제 임금을 섬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마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식 많이 알게 한다. 무엇을 많이 아냐? 조수와 초목의 이름까지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이 시 속에 모든 그 공부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시가 중요합니다. 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시를 중요시하게 여겼고요. 여겼습니다. 자, 사무사 시 300이 이러니 폐지하니 사무사니라. 자, 시 300 시경의 300편이 300편을 이러니 폐지. 한마디로 말할 때 시경의 300편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뭡니까? 사무사. 자, 이 사는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바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사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에 부정됨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부정됨이 없다. 즉 시를 읽으면서 부정을 없애버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부정 이 말이나 같은 것이죠. 사무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생각이 바르게 가는 거죠. 생각이 바르게 가도록 하는 것 이겁니다. 자, 이 생각은 마음의 밭입니다. 마음의 밭, 심전, 마음의 밭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로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는 시를 채집하는 관리가 있었다. 그죠? 관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왕은 시로서 풍속을 보고 정치의 득실을 알아서 스스로 상고하여 바르게 했다. 상고. 자, 자, 이 고자입니다. 우리가 논고할 때 이제 이 고민하는 겁니다. 이 논문을 이 고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이제 공부를 해서 바르게 하도록 했다. 이제 이 시를 채집한 관청 이름이 뭐냐면 바로 이 악부입니다. 악부. 한나라 때 오면 바로 이제 이 악부. 자, 요 나리를 흰백자이고요. 자, 이 악부인데. 자, 이 악부다. 악부라고 하는 관청입니다.
자, 벌써 이제 50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뭐 얼마 나가지를 못했네요. 제가 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세히 또 설명을 하다가 보니까 뭐 이야기가 좀 뭐 좀 더 이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자, 아무튼 이제 이게 그 1시간짜리고 요 뒤로 가면 이제 2시간짜리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뭐, 저 큰 틀 속에서 이 그 동영상학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이어지는 건데, 대체로 저희 강의는 1시간짜리는 이제 앞 시간에 했던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또 나아가고 리마인드 시키고 나아가고 이런 방향입니다. 그럼 자, 아무튼 뭔가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제 강의가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부족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잘 좀 들어주셔서 시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 철학적 방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제 시라고 하는 부분 속에는 그냥 시를 그냥 읽고 뭐 말면은 그만인 게 아니죠. 그죠? 시를 왜 써야 하고 모든 것은 이제 그렇잖아요. 왜 해야 되는가? 왜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왜라고 하는 어떤 것을 던졌을 때 그 왜가 충족이 되어야 돼요. 의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한시 세계에 이제 이 수업을 왜 하는가? 바로 이제 한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옛날부터 300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는 이런 방향과 목적성,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나마 이야기를 하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실론 이렇게 이야기해서 여기 윤재근 선생님이 실론이 이만큼이에요. 이렇게 큰 책이 책 속에 실론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 너무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